안녕하세요. 오크우드 웰니스 센터의 김수모 원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한의학의 3대 치료법의 하나인 침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곳 필리핀에 와서 많은 이 나라 필리핀 환자들과 또 한국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아주 깜짝 놀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침술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모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침술이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침술을 가지고 수많은 질병을 치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사람들은 침술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침술의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한국 교민들께서도 한국을 떠나오신 지가 오래되신 분들의 경우에는 오늘날 발전한 한국의 침술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고 계시지 못한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 그러한 한국의 침술이 오늘날 얼마나 발전되어 있고 그 원리는 무엇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의 3대 치료법이라 하면 잘 아시다시피 침, 뜸, 그리고 한약의 3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침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5000년 전부터 유구한 역사 속에서 풍부한 임상적 경험과 수많은 치료 사례들을 가지고 오늘날 세계적인 치료수로 하나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치부 원리는 사실 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체 내부에 생긴 에너지의 혼란을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는 치료를 말합니다. 그러면 인체에 생기는 에너지 혼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기의 혼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으면서도 그 개념을 잘 알지 못하는 개념이 바로 기가 되겠습니다. 기를 영어로 하면 에너지라고 하고 인도 아유르베다 같은 데에서는 프루나라고 해서 이런 생명 에너지 자체를 프루나라고 표현하고 있고 타이 마사지 같은 곳에서 얘기하고 있는 롬이라고 하는 그 에너지의 형태를 기의 또 다른 용어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인체에서 에너지 혼란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는 우리가 번개가 친다든지 또는 자석이라든지 자석에 끌리는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하는 에너지로서 기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용어 중에서도 원기가 약하다든지 또는 뭐 공기라든지 여러 가지 기에 대한 용어들이 생활 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기는 우리와 더불어 같이 호흡하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생소한 용어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반인들에게 좀 더 현실감 있게 이해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위 양자 물리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물리학이 널리 퍼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기라고 하는 형체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쉬워졌습니다. 우리 인체를 쪼개다 보면은 과거에 뉴턴의 물리학에서는 분자, 원자의 영역까지밖에 물질을 분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양자학의 개념에서는 그 원자를 더 쪼개면 그곳에는 중성자, 소립자, 전자, 양자와 같은 미세한 구조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자라고 하는 물질의 최소 단위의 성질이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한 그것이 파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기존에 알던 것처럼 기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었던 이유 자체가 고정된 개념의 물질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도 느낄 수도 없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 인체는 우리가 볼 때 항상 고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에너지의 소산체라고 할 수 있어요. 소산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흩어지고 모여지고 하는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몸 안에 있는 에너지라고 하는 것들은 고정적으로 굳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고, 그 움직임이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든지 또는 외부에서 받는 감정의 반응이라든지 등등에 의해서 에너지의 혼란이 올 수 있고, 그 에너지 혼란이 오는 것들이 고착화되면 질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질병이 되는 에너지 혼란을 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뚫어주고 막힌 것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주는 시술이 바로 침술 치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침술의 원리에 입각해서 치료를 할 때에는 소위 말하는 경락이라고 하는 원리가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경락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우리 몸 안에 14개의 노선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14개의 노선은 12개의 12경맥과 그리고 2개의 인맥, 동맥의 14가지의 경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각각 그 경락이 우리 오장육부의 대표점이 되고, 그 경락 위에 흐르고 있는 일정한 점들이 바로 경혈이라고 해서 우리가 침을 놓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연구 과정을 통해서 이 경락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하지 않으면서 그냥 한의학에서만 우리가 규정 지어 놓은 보이지 않는 어떤 노선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최근에 학자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1960년대에 북한 학자인 김봉안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김봉안이라는 박사가 이 봉안소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봉안소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공인된 하나의 학설로서 우리 몸 안에 흐르고 있는 어떠한 경락의 일정한 노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그것을 지금까지는 몰랐을 뿐이고, 그것은 분명히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탐구하고 그 노선을 일정 부분 밝혀놓았습니다. 그것을 최근에 서울대 물리대 교수인 소강석 교수께서 이어받아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여 그 봉안소체의 실체를 규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존재, 다만 기가 흐르고 있는 어떤 몸 안에 있는 특정한 흐름, 이렇게만 규정되어 오던 것을 이제는 물리적 실체로 확인해 나가고 있는 시점까지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 안을 흐르고 있는 경락을 통하여 에너지가 막혀 있고, 그 에너지가 막히게 되면 대개 혈액 또한 순환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가 뚫리면 경락을 통하여 우리가 자침을 하죠. 침을 놓는다는 걸 자침을 한다고 하죠. 자침을 하게 되면 그 자침된 부위에 맥혀있던 에너지가 흐트러지고, 그 에너지가 흩어지면서 정상적인 에너지 흐름을 복원하게 되면 혈액순환 또한 활발하게 회복이 되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막혔던 부분들이 풀어지고, 그럼으로써 질병이 치료되는 원리가 바로 침술의 원리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뜸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원리이기는 하지만 침이라고 하는 금속성 니들을 가지고 치료하는 것과는 달리 뜸은 쑥을 발려서 그것을 우리 몸에 직접 태움으로써 몸 안에 막혀있는 에너지의 흐름을 뚫어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한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약은 자연 속에 존재하는 수많은 약재들을 채취해서 그 약재들을 달여서 먹음으로써 우리 몸 안에 있는 에너지의 흐름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그래서 막힌 곳이 뚫리고, 그럼으로써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침, 뜸, 한약이라고 하는 한방의 3대 치료법은 원리는 비슷한 것일 뿐, 다만 그 방법이 다름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침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나 공포만 가지고 접하셨던 것을 극복하시고, 이제 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체 내에 흐르고 있는
양자 물리학적으로 볼 때 소위 양자라고 하는, 우리 인체를 쪼개고 쪼갰을 때 최소 단위인 그 양자의 흐름에 어떤 이상이 생겨서 그것을 침을 가지고 밸런스를 잡아줌으로써 건강을 회복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침수를 통하여 그동안에 우리가 완벽하게 치료하지 못했던 수많은 병들이 많이 치료될 수 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양방은 병명 치료를 하는 의학입니다. 따라서 그 병명이 떨어지지 않으면 투약을 하지 못합니다. 병명이 밝혀지지 않으면 어떠한 치료도 해내지 못하는 게 양방의 단점입니다. 그러나 한방의 장점은 병명이 없다 하더라도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증상을 보면 이 환자가 어떤 에너지의 흐름이 장애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에너지 장애를 해결해주는 침술이나 뜸이나 또는 약물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주는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방치료는 병명치료요, 한방치료는 증상치료라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염병이라든지 외상성 질환이라든지 이런 유형한 질환의 경우에는 양방의 힘을 빌어 빠른 치료를 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만성 질환이라든지 또는 원인을 잘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는 한방 치료법을 통하여 막혀져 있는 혼란된 에너지의 흐름을 원활하게 회복시켜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침술에 대한 개략적인 개념을 이해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에너지 혼란이 생겼을 때는 침술이나 뜸이나 한약을 통해서 치료를 해도 훌륭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활발하게 한방치료를 이용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